문재인 정권이 쏟아내는 분노의 기사들. 심재철 보좌관 해킹 없었다. 검찰 발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을 겨냥한 화염병 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치 판사들이 우글거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그만큼 팽배했기 때문일 겁니다. 한 네티즌은 그런데 이 주사파 정권 놈들은 화염병 출신 아닌가? 지들이 던지면 민주투사이고 남들이 던지면 테러가 되나? 라고 직격탄을 날린 글이 온라인 누리꾼들에게 제법 많은 공감을 얻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공권력도 개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임원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노조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40분가량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단 폭행을 당한 김 씨는 안어골절, 코뼈 함몰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살인 미수죄에 해당되는 거죠. 회사 측은 사태 이튿날인 지난 23일 대표 명의로 아산경찰서에 항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공문을 통해 경찰은 구타를 당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구타를 자행한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기만 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아산경찰서는 이에 대해 노조원들이 복도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러 안쪽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현장에 진입하자마자 목격자들을 상대로 상황 진술 조사를 받는 등 대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경찰 측 주장이 웃기고 엿같습니다. 안에서 폭력이 발생하는데 복도를 점거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면 역으로 노조원들로부터 경찰이 진압당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폭력 사태를 우선적으로 진압하고 나서 상황 진술 조사를 하는 거지 폭력을 방치하고 상황 진술 조사로 대처했다는 말도 저렴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결국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전혀 보호하지 못한 거잖아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폭력의 이처럼 아주 약골 경찰이 되었나요? 이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문재인 좌파 정권으로부터 민노총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건가요? 이에 대해 온라인 누리꾼들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라며 민노총을 이 사회에서 박멸하자 추천. 민노총은 이 사회에 유익한 존재다. 비추천이라는 내용의 댓글로 직접 여론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나랍니까? 라며 조폭이냐? 경찰은 뭐냐? 어처구니가 없군.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되고 출동한 경찰 책임자는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한다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3대 세습 독재자이자 인권 범죄자인 북한 김정은을 평화의 상징처럼 지켜세우는 아동용 입체 퍼즐이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라는 간판을 달고 버젓이 판매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야당은 교육방송의 반교육적 행태라고 질타했습니다. 일각에선 EBS뿐만 아니라 논란된 입체 퍼즐을 제작한 협력업체를 둘러싼 좌편향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펜앤드마이크는 EBS 김정은 미화 퍼즐 제작업체 대표는 586 운동권 출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김미영 원장은 오송역 KTX 단전 사고 살펴보니 코레일 비상 매뉴얼 먹통이었다라는 기사를 게재해놓고 코레일 사장은 전 대협 의장 출신이라며 주체 사상 외며 대학 시절 보낸 인물에게 열차 맡기는 나라라고 통탄했습니다. 박 대통령 때는 내부직으로 경력 엄청 쌓아 올라온 사람도 인맥 들먹이며 딴지 걸던 좌파 정치권이 전문성이랑 경험 하나도 없는 운동권 주사파들 앉혔습니다. 이래도 국민들 문재인 좌파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시렵니까? 11월 28일 통일부는 남북철도 공동조사 방식과 일정 등과 관련 북측과 아직 협의 중에 있다며 아직까지 북측의 입장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진짜 북괴에게 귤만 보냈나 보내라며 재치 있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11월 28일 미국 소리 방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본격적인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선 별도의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철도 연결 사업이 추가 면제를 필요로 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관계자도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조치는 조사, 서베이 미션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실질적으로 감시 업무를 담당하며 제동을 걸고 있는 유엔사가 눈의 가시인 북괴는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향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총괄 관리할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미군이 주축인 유엔군 사령부를 배제해야 한다고 우리 군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전협정에 따라 JSA는 그동안 유엔사가 관할하며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아왔는데 앞으로는 유엔사가 JSA 관리에선 빠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양보를 받아내면 그 다음 또 한 가지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한마디로 북괴 양보 살라미 전술 개수작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관철되면 다음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놈들입니다. 북방 한계선은 북한이 명백히 위반했고요. 더군다나 남북 합의서를 위반했습니다. 군사 합의서 내용 중에 북한 경비정이 우리 여선을 납포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정상적입니까? 우리 여선을 납포한 것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어선을 납포한 부분은 맞는데. 납포한 것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위치적으로. 아니, 판단해 보시오. 지금 북한의 군함이 우리 민간 어선을 납포해서 2시간 5분도 조사했는데 정상적인 일입니까? 비정상적인 일입니까? 군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어렵게 합니까? 그러니까 납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 관련되는 그런 기관에서 국방부 장관님이 그게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적인 조치죠. 그러니까 도발입니다. 도발. 보신 대로 남북군사 합의는 덜컹 작성해놓고 그 작성된 원칙을 개무시하고 북괴가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을 납포했는데도 이를 국방부 차원에서 항의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오합지졸 같은 국방부를 믿어야 하나요? 그러니 북괴가 슬그머니 한국을 날로 처먹으려고 유엔사가 빠지라고 재촉하는 겁니다. 11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진이 정부의 예산 지출 명세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을 수사한 검찰이 해킹 등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체제의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재철 의원도 이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한 바 있습니다. 정권을 무리하게 비호하려다가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제 무고죄명으로 빨간 줄 그이게 생겼네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이 김경수 보좌관에게는 뇌물죄를 적용하여 징역 8개월, 드루킹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김경수 보좌관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며 김경수 진짜 웃기네. 드루킹이 아무도 안 시켰는데 미쳤다고 댓글 작업을 하겠냐? 뻔뻔하고 가증스럽게 거짓말로 일관한 사기꾼 김경수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도지사직부터 사퇴해라. 너 같은 놈은 공직에 있는 자체가 도민에 대한 모욕이다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다음 정권에서 과거사 진상위원회 만들어 무조건 재조사해야 할 겁니다. 유류세 인상에 대해 강력한 국민 저항을 받고 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11월 28일 현재 75%인 원자력 발전 의존율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일정을 전 정부가 제시한 기한보다 10년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대만이 국민투표에 의해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자 한국도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에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대만의 경우와 다르다며 사실상 탈원전 국민투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27일 G20 참석차 체코를 방문해서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고 합니다. 원전은 위험하다며 탈원전 추진하면서 남의 나라에는 위험 물질을 판매하겠다는 문재인의 엇박적 행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코미디 한염에 힐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의 북괴 대사관에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이 대사로 있는 것을 거론하며 북괴와 접촉 목적으로 원전 세일즈 핑계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문준용 취업 특혜 조사 발언에 대해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운운을 보니 그때 일이 생각난다면서 자기 문제에 부닥치면
이를 피하기 위해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같이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임을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아마 이번에 알았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홍준표는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죠?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대리를 굳이 문재인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래서 좌파 이중대라는 소리를 쳐듣는 겁니다. 김창명님, 한동영님, 강현영님, 그리고 나라의 닉네임으로 보내주신 구독자님 구독료 후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